드로잉에 관련된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먼저 핀터레스트에서 적절한 사진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 출처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단 포토샵에서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서 형태를 잡아갑니다. 외형을 따서 그리기 시작하고요. 드로잉 할 때는 일단 많은 연습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체의 구조나 해부학에 대한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크로키 연습, 빠르게 인체의 어떤 그 특징과 형태를 잡아가는 그런 연습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 그 그리는 중간에도 어떤 그리는 위치와 그 다음에 다른 위치와의 어떤 상대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수십 차례 확인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빠르게 어떤 그 특징들을 잡기 위한, 그리고 위치와 정확도,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한 연습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해부학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 해부학이 그림을 그릴 때 물론 큰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어떻게 하면 똑같이 따라 그릴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나머지 그 상대적인 위치나 크기 파악 그런 것들이나 해부에 대한 모습 그런 생각들은 간간히 그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간간히 이용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림이 한 곳으로 좀 치우쳐 있는데 포토샵은 이렇게 새롭게 위치를 변경하거나 다양한 레이어들을 이용해서 밑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덧 그리고 덧 그린다기보다는 새롭게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방식. 그리고 기존에 어느 정도 잘 진행되어 왔던 그런 드로잉이나 페인팅을 망치지 않고 위에 다시 그 새로운 레이어에 그리게 되면서 마음에 들면 그것을 밑에 레이어와 병합하고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레이어를 2번 쓸 때도 있고 3번 정도 세개층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좀 더 그 정교하고 그림의 형태가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3개층까지도 스케치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스케치가 굉장히 거친데 이 실제 연필과 같이 이렇게 선을 매끄럽게 사용하기는 좀 저한테는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왼손의 위치, 그 모델의 왼손의 위치가 첫 번째 스케치에서 많이 어긋나 있었고요. 오른손도 마찬가지인데 오른손도 많이 저기 상단으로 위쪽으로 올라와 있었네요. 이런 포토샵으로 이렇게 여러 레이어를 사용해서 스케치하는 것들이 조금 뭐랄까, 스스로 왜 내가 포토샵을 이용하면 이렇게 좀 뭐가 잘 안 되지? 뭐가 이렇게 한 번에 형태를 잡아내지 못하지? 이런 고민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실제 그림을 그릴 때는
소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연필을 이용해서 대충 그 비례 그 각 그 형태의 비례를 비례감을 이렇게 연필 같은 걸 이용해서 눈대중으로 잰다든지 그 다음에 기울기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한데 보통 이제 포토샵은 그 화면에서 원본과 그림을 그려야 될 것들을 같이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그 기울기나 형태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건 포토샵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고 레이어를 2개, 3개, 뭐 5개까지 스케치에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디지털 페인팅에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아무리 그 사실적인 브러쉬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실제 연필이나 브러쉬와는 상당히 그 느낌이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익숙해지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연습을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빗살무늬 같은 형태의 스케치는 디지털 펜을 사용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선의 압력이라든가 기울기, 다양한 형태의 어떤 빗살무늬를 그려낼 수 있을 텐데 사실 디지털 펜은 그런 것에 한계가 많더라고요. 애플펜이 좋다. 애플펜이 그런 그 사실과 굉장히 실제 연필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용해본 결과 기울기와 힘의 압력을 적절히 안배하더라도 애플펜을 실제 펜처럼 원활하게 다루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펜에서 느끼는 좀 장점들은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좀 포기하시는 것이 맞고요. 반면에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 작업 그리고 다양한 그 물성 뭐 포스터, 칼라, 색연필, 연필, 유화, 목탄 이런 다양한 느낌을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페인팅 나름대로 그 장점들을 인정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 도구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도구들의 여러 가지 어떤 실제 드로잉 도구들을 흉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태블릿 하나를 들고 다닌다거나 아이패드 프로를 하나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만히 뭐 업무를 보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바로 드로잉이라는 취미생활로 넘어갈 때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드로잉을 주로 합니다. 지금 제 그 드로잉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뭐 이건 제 자신의 어떤 그 드로잉을 자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런 것을 매일 연습하고 그래서 인체의 특징이나 이런 것을 빨리 잡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하는 그런 IT 기획이나 프로젝트 기획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나 어떤 웹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다양한 활용의 케이스가 있고, 또한 그 활용했을 때,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을 때, 그런 앱을 활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사용이 편리해지는지를 이렇게 드로잉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델을 사용한다고, 실제 그러니까 사람 모델을 사용해서 또 그런 어떤 적절한 그 환경이나 그런 맥락적 구성을 통해서 촬영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비용도 많이 들고 그 고객 입장에서 상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계속 이 그림을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제가 이걸 제 현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해내는 것들이 바로 그림으로 옮겨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도 그런 시간은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장에 그림을 그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200장 정도를 그려냈고요. 앞으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웹툰 작가처럼 좀 더 간단한 첨조할 그림과 어떤 본인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다양한 본인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어떤 그 장면으로 표현해내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아직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실 다른 고민이나 생각들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이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198번째 그림입니다. 저의 이런 활동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을 함께 시작하실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